낮과 밤 사이의 시간,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선택, 이런저런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환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운전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운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주제면 운전 얘기를 해보면 슬기님이 할 말이 많겠다 생각했었는데 기왕 그렇게 된 거 아예 운전 얘기만 판을 깔아보자.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 나왔던 거에 이어서 운전자와 뚜벅이 사이, 음, 우리가 이제 면허를 따기 전과 면허를 딴 후, 내지는 우리 차가 생긴 후 음. 달라진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한님이 처음에는 제목으로 음,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를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이거는 뭔가 사이로 연결이 되는 단어가 저한테는 아니었던 거예요. 음, 은근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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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그렇지? 왜 나는 운전석과 보조석이 뭔가 크게 막 사이가 있다라고 왜 생각을 못했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왜 그러냐면 택시를 타도 보조석에 탈 일 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에 아예 차가 없었어 음, 가지고 제 남편이 운전을 한다 막 이러면 제가 보조석을 많이 타다가 운전석에 앉게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음, 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조석에 아예 앉은 것 자체가 손에 꼽는다 생각해 보니. 근데 지금 네. 남편이 운전을 안 하니까 앞으로도 예. 앉을 일이 그러네요. 정말 없는 거의 음. 대리기사님 불러도 보조석에 앉는 게 예의예요? 아니면 택시처럼 타는 게 예의예요? 저는 어. 운전을 오래 했지만 대리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이미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할 건데 전 이미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오늘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녹음 시간은 가장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할 얘기가 서로 많은 주제인데 대리를 한 번도 안 하고 대리비 네 일단 그쵸. 술 마신 친구들이나 술 마신 뭐 선배들 차를 제가 운전해 본 적은 있지만 제 차를 누구한테 맡겨본 적은 없고 그런 얘기들을 차차 하면 될 텐데 면허 처음 딴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되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수능 보고 면허 따는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네, 바로 면허를 땄고 그렇다고 운전을 하진 않았죠. 그냥 음. 다들 수능 보고 대학 가기 전까지 남는 시간 동안 저희 때는 다들 그냥 면허를 따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친구들 다 따고 저도 따고. 저는 아빠가 굉장히 보수적이셔 가지고 음, 네 어머님도 면허 따는 걸 반대하고 "살면서 굳이 면허가 필요해?"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네. 음, 물론 더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돌려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음,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내내. 그리고 음, 당장 내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환경이어야지만 설득이 가능한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면허만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빠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학교를 원주에서 다녔다 보니까 저희 학교 앞에 진짜 유명한 운전 학원이 있어요. 음. 차가 정말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그래서 면허를 따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예. 네네네. 그래서 다들 원정 면허 따러 오는 그런 학원이 음, 하나 있었고 또 저 학교 다닐 때 이명박 맞아, 맞아. 정권 그때. 때인가 그렇거든요. 그때 면허가 너무너무 쉬워져 가지고 맞아, 맞아. 한 그냥 일직선으로만 달리면 된댔나? 뭐 우회전 한 번 하고 음, 끝인가 아무튼 그래 뭐 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면허는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저희 아버지가 완전 음,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근데 이제 저보다 제 동생은 그 면에 있어서 더 반골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음, 원래 그 청개구리 역할은 제 역할이거든요. 음, 근데 그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제 동생이 뭔가 아빠를 이기고 싶은 이 아빠를 음.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혼자 공부해 가지고 네. 그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따버린 거. 예. 그냥 아빠 허락 안 받고 어쨌거나 학원 등록하고 뭐하고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예. 학생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으니까. 예. 근데 그래도 그거를
스스로. 적어도 몇십만 원, 5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걸 학생이 막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고 또 그러니까 맞아요. 모으려면 모을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막 여행도 어차피 갈 뭐 수 있고. 당장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만약에 당장 차가 있었으면 진짜 그냥 그 음. 돈을 들여서 뭐 했겠지만 맞아. 그 돈으로 여행이나 뭐나 이런 걸 또 가면 좋으니깐 다 독학으로 해서 그냥 그 정말 등록비, 음음. 시험비 네. 이것만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건 뭐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가면 거기서 면허까지 시험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 합격률이 높다. 맞아요. 익숙한 곳에서 하니까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운전 전문 학원에 가야 한다. 막 그래서 저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근처에 지금도 그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등록하고 비슷한 시기에 땄었고 차가 그 이후로 저한테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생긴 건 진짜 한참 후의 얘기죠. 음. 거의 7, 8년 사회 더 후에. 초년생 네. 때.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뭐 학교도 기숙사가 많은 학교였었고 서울에서 자취할 때도 회사 근처에서 다니고 그리고 일단 서울에서 살면 대중교통 타지 차 타면 다 맞아요. 그 비효율적이잖아요. 시간도 사실 음. 대중교통 타는 게 더 빠르고 지방 살면 여기저기 다니려면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그냥 차를 타는 게 나은데 그래서 계속 차를 살 기회가 없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차 살 기회가 생겨서 음. 예. 이제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침 저희 집 옆에 학원이 한 5개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 보이는 곳으로 하나 가서 어. 아낌없이 돈 쓰면서 음. 한 방에 붙었습니다. 저도 처음 제 차가 생긴 건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안 하고 전 안산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집이 성남이었고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차를 그때 리스를 했었어요. 아.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프라이드였어요. 아. 어어. 저 그거 정말 저 대학생 때 타고 싶었던 음. 차예요. 완전 옛날 프라이드는 아니고 뉴 알아요. 뉴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예. 그때 막 나온다고. 맞아, 맞아, 막 맞아요. 2010년, 9년, 10년 그쯤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했으니까 학교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계속 막 사진을 찍고 사방을 돌면서 네. 그날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아. 사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자랑도 하고 네네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게 제 첫 차고 물론 그 전에 엄마가 타시던 소나타 3였나? 뭐 그거를 제가 운전을 몇 번 했던 기억은 음. 있고. 저는 프라이드를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막 다들 그 차를 첫 차로 구입하고자 하는 오빠들이 되게 많았고 저희 아버지가 원래 프라이드 베타를 음, 네. 예뻐, 예뻐. 그 네네. 차 예뻐. 네네. 예. 오랫동안 타셨었고 그 음, 차에 저희 3 남매예요. 그래서 다섯 음, 가족이 프라이드 베타를 꽤 오래 탔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음, 그래서 프라이드 이꼴 저의 추억. 음. 근데 새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돼 가지고 '아 나도 진짜 면허 따고 차 사고 싶다.' 그랬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면허가 생기고 나서 아까 프라이드 타고 싶다는 얘기 하셨으니까 갖고 싶었던 차는 코란도. 그때 음. 저희들한테는 그 코란도 작은 코란도 있죠. 뉴 코란도라고 해서 네. 그냥 조금 둥글둥글하게 생긴 작은 코란도가 있었거든요. 저 때는 다들 그 차에 로망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랬었고 뭐 한 번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뭐 렌트로라도 음. 타본 적은 없지만 그랬던 적이 저는 있죠. 저 막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는 소형 SUV 시장이 또 막 음, 태동이 되던 해라서 그때 막 티볼리 음, 한참 유행을 해서 거의 모든 제 친구들 다 티볼리로 맞아. 시작을 했고 첫 차를. 그리고 또 내가 선호하는 차에 있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면허를 갖는데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었다면 음, 또 대부분의 어떤 습관이나 취향 음. 이런 거를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차에 관련한. 예. 차에 음, 관련해서는 너무 그때는 막 면허도 못 따게 할 때는 진짜 미웠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또 아빠의 취향을 자꾸 닮아가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빠는 항상 뭐 좋은 차를 타던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었지만 또 음. 차 욕심이 은근히 많으신 타입이어 가지고 음. 그 이후로도 여러 차가 지나갔는데 항상 볼보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이거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볼보야. 중국산 아니야." 막 음. 이러면서 막 중고를 구입을 하시고 음. 그래서 왠지 '나도 언젠가는 다음 차는 음. 볼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운전적으로도 아빠가 좀 서둘러서 운전하는 걸 안 좋아하셔 가지고 음. 저도 그런 면은 좀 음. 닮아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아. 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투정 부리실 때 이제 아빠랑 저를 비교하시면서 시도덕질은 못한다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도 결국에는 운전 스타일 이런 거 다 제일 큰 영향 받은 건 아빠인 거 좀 급하시거든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한 잔도 안 하세요. 음. 알러지가 있으셔서. 음.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런 기사를 자처하시거든요. 그리고 음. 어디 갈 때 장거리 운전에 대해서 한 번도 투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수원에서 부산도 진짜 밥 먹듯이 다녔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장거리 운전이 막 싫거나 그렇진 않 같이 어딜 가면 운전한 사람한테 미안해하고 막 네. 네가 고생을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옆에 타는 거보다 운전하는 게 좋거든요. 맞아. 어제도 지방 촬영한다고 뭐 되게 멀진 않지만 익산에 다녀왔는데 그냥 그 정도 거리는 정말 2시간 반이니까 네. 전혀 네. 아무렇지 않은 거리라서 편하게 다녀왔고 근데 생각보다 운전만 하면 졸리다고 하거나 운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많아요. 어떤 운전자와 뚜벅이 사이에 음. 만약에 얘기라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온 탓에 수원에서 부산을 막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음. 저는 멀미를 안 하거든요. 음. 네, 차에서 뭐 책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 아무 문제가 음. 없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책 읽고 영화 보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운전하는 것보다 그냥 옆 뭐 뒤에 타서 책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더 생산적인 것 같아.'라고 음.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는 걸어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음. 하고 음. 근데 또 의외로 운전을 해 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시간이 없던데. 예. 또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나름의. 있죠. 예. 네네네. 좀 저는 이걸 즐겁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음. 그리고 뭔가 제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이 음. 주행을, 음. 드라이빙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 면허 탔던 처음 얘기를 잠깐 했고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바뀐 김에 이동을 하는 시간에 그 뚜벅이로서 어떻게 시간을 썼었는지랑 음. 운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깊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수원에서 서울 갈 때. 출퇴근을 차 없이도 하셨던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전에도 수원에서 살기 전에도 그 고양시의 화정이라는 음. 경기도에서 살면서 항상 서울에서 자취했을 때 빼고는 계속 도어 투 도어 1 시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보다 오래 걸리는 건 선호하지 않고 딱 음. 그동안 일단 주로 자요. 어. 네. 그래서 쪼끔 중간에 낮잠을 자면 출근했을 때 좀 더 에너지 충전이 음. 되니까 일단 주로 자고 그다음에 책 읽거나 음. 영화 보거나 음. 아니면 밀린 카톡 답하거나 뭐 그런 음. 음. 것들을 했었죠, 출퇴근길에. 저는 그래서 출퇴근길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서 음. '아 나 굳이 차 사야 되나? 진짜 안 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음. 차 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음. 샀더니 여기에서 오는 또 만족감은 뭐냐면 전화를 무한정 할 수 있어요. 음.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까. 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10 년을 만나고 결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의 공간은 쪼끔 지켜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막 전화 통화를 막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쉬고 있는데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화 통화는 좀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차 타니까 운전 중에 통화하는 게 제일 재밌던데 진짜 재밌고 그래서 뭐 연락 뜸했던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러느라 거의 한 달이 다 가요. 음. 그리고 아니면 팟캐스트. 네. 맞아.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어쨌든 뭐랑 뭐 저 좀 자고요. 뭐 좀 읽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 SNS라는 게 개입이 돼서 맞아. 릴스도 보고 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타면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새는 모래 새듯이 손에 이렇게 모래 이렇게 쥐었을 때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새듯이 새어나가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틀면 팟캐스트 하나 틀면 일단 그거 계속 다 들으면서 가고 맞아. 네 오디오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박정민 대표님이 그 출판한 김금희 작가의 소설 신간 소설 천여름 완주를 한 반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디오 콘텐츠라는 게 운전에서 차에서 이동수단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희 어렸을 때는 마을버스를 타도 라디오를 틀어놨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는 그냥 버스에 타도 라디오가 항상 나오고 있었고 57분 교통정보 아니요.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라디오 예. 틀어놔요? 예예. 어. 저는 마을버스는 잘 안 타고 M버스, 음. 광역버스, 빨간버스 이런 거 많이 타는데 이제 아저씨들 취향 알 수 있죠. 바로 뒤에 앉으면. 그게 이제 버스가 크니까 그게 뒤에 가면 안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앞자리 바로 기사님 아, 뒷자리에 앉으면 들려요. 그렇구나. 응. 맞아.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많이 들었었고 저는 장거리 운전을 할 계획이 생기면 저는 지방 촬영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안 듣고 음. 쟁이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주 음. 목요일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합천이야. 근데 음. 왕복 8시간이네. 그러면 8시간어치 팟캐스트를 모으는 거예요. 평소에 안 듣고. 너무 그쵸. 운전할 때는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몰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래저래 바빠서 자연스럽게 쌓여 있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저한테는 운전하는 시간 이꼴이 팟캐스트 듣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를 혼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이동할 때는 잘 안 듣게 되는 게 틀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이런 것들이 개입을 시작하면 귀가 다치잖아요. 맞아요. 눈에 보는 게 우선이니까. 멀티가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들으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틀어는 놨는데 결국은 못 듣고 지나친 방송처럼 돼버려서 맞아. 결국에는 저는 대중교통 이동할 때는 요새는 팟캐스트는 안 듣고 맞아요. 운전할 때 주로 듣고 저는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 맞아. 그래서 운전할 때도 보통은 다들 운전할 때 듣는 그 뭐라 그러죠?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제가 음악을 트는 경우는 진짜 없고 약간 조금 덜 친한 이를테면 뭐 클라이언트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직은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랑 한 공간에 차를 탔을 때 공기가 어색하니까 틀어놓는 플레이리스트는 배경음악으로. 있어요. 네네네.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는 건 있지만 저를 위해서 듣는 음악은 없는데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으세요? 운전할 때 듣는? 저는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을 써서 음악을 듣는 행위는 저는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냥 좋은 플레이리스트 있으면 그냥 랜덤하게 음, 골라서 듣고 좋았던 거 있으면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놨던 걸 다시 듣거나 음, 아니면 저는 스포티파이는 이제 안 하거든요. 음,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좋아하는 DJ를 찾아서 음, DJ 믹스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DJ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음, 굳이 구성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다 구성을 해 주니까. 음, 근데 어쨌든 저의 추구미는 이제 조금 더 생산적으로 드라이빙 타임을 가꿔 나가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추구미 때문에 엄청 교양 팟캐스트를 들어요. 음. 그러면 보통 그런 교양 팟캐스트 진행자들의 목소리가 잔잔하단 그죠. 말이에요. 차분하죠. 그럼 한 1 시간 반 들으면
졸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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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졸리면 우리가 졸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커피 마신다, 음. 사탕 먹는다, 아니면 그 졸음 쉼터 가서 아예 자버린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음. 커피는 마셔도 졸리고 사탕은 그때만 잠깐 깨고 음. 졸음 쉼터는 막상 졸음 쉼터에 가면 잠이 안 와요. 그러고서는 졸음 쉼터를 나가면 다시 잠이 와요. 그래서 세 개가 다 통하진 않는데 딱 하나 저한테 통하는 게 뭐냐면 노래. 음. 노래방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음. 학창 시절에 노래방 가서 부르고 독서실에서 막 듣던 네 20세 대 이하의 노래 있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잠이 깨요. 음.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제 진짜 너무 졸려서 못 듣겠다 하면은 잠깐 노래 듣고 예. 음. 아주 직관적인 노래. 그다음에 한 3-4 곡 들으면 또 지겹거든요. 그럼 다시 팟캐스트로 오고. 저는 잠 깨는 방법이 저도 졸음껌도 항상 차에 있고 근데 졸음껌도 잠깐이잖아요. 진짜 웃겼던 팟캐스트들 있거든요. 저 음. 개인적인 레전드에 뭐 무도 레전드 이런 거 네네네. 있는 것처럼 그냥 이거 들으면 무조건 웃겨 하는 것들을 틀어요. 어. 대표적인 게 그 시네 마운틴 나 아세요? 그 무슨 화가 웃기셨나요? 뭐 다 웃긴데 아무튼 그 초창기 나중에 초대 손님 네네네. 부를 때 말고 시즌을 나눈다면 네네네. 첫 시즌에 장항준 감독님이랑 송은이 대표가 그냥 진행했던 네네네. 그런 편을 다시 듣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들도 웃기는 레전드 편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운전 안 하고 걸어 다니던 시절에 보통 지하철 버스에서 저도 성남 살았거든요. 음. 성남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해서 빨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1시간 가까이 항상 탔어야 되는데 저는 자는 건 절대 못해요. 저는 장거리 비행을 해도 잘 못 자고 버스에서도 진짜 피곤해서 그냥 완전 계속 조는 이런 음. 20대 때 항상 막 늦게까지 놀고 막차 타면 졸고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뭔가 아침에 출근길에 아침에 등굣길에 버스에서 자고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운전이 너무 잘 맞는 사람 아니에요? 전 네. 차만 타면 자요. 저는 운전이 전혀 졸리지 않고 저는 대신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글이 제일 잘 써져요. 그래서 메모장에 핸드폰에 아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 있어서. 글이라고 하는 게 막 책을 쓰고 이런 글이 아니라 음.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블로그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도 하지만 매체는 뭐 싸이월드도 있었을 거고 계속 네네네. 바뀌어 왔지만 그런 데 쓰는 되게 단상 길지 않은 네. 않은 글 있죠. 짧지 않지만 네네. 길지도 않은 글을 계속 고쳐 쓰고 하는 시간으로 많이 썼던 것 같고 책을 읽진 않았고요. 옛날엔 요새는 이동할 때 그래도 책을 음. 그때라도 봐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챙기는 편인데 근데 글 쓰는 건 지금도 그렇고 저는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머리에 가득한 이 잡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음. 진짜 잘하거든요. 음. 그 아이디어도 엄청 떠오르고 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뭐 들어와 있는 일이나 아니면 음. 약속들, 모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이런 망상과 음. 정리와 이런 시간으로도 저는 운전할 때 음. 되게 많이 해서 신호 걸릴 때마다 음. 메모하고 나에게 보내 운전할 때요? 이렇게 그 생각난 것들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신호 걸리면 나에게 보내는 카톡 있잖아요. 진짜 거기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 행동이야. 생각한 거 다 적어 놓고 저는 누구는 샤워할 때 누구는 볼일 볼 때 얘기하는데 저는 음. 운전할 때 가장 많은 와. 어.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저도 그런 순간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매번 그러지 않는 상황인 건데 음.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음. 약간 다음 신호가 만약 예를 음. 들면 제가 뭐가 떠올랐어요. 지금 음. 당장 손을 써서 적고 싶어요.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이거 다 온전하게 기억을 못 해낼 것 같다는 마음. 그래 가지고 '아 빨리 신호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날따라 신호가 너무 안 걸리고 맞아. 초록불로 어. 쫙 나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 레코딩을 해요. 네. 음. 그냥 맞아, 맞아. 예. 그것도 저도 그 습관을 들여보려고 차에 녹음기를 뒀던 적도 있는데 음. 저는 그거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 익숙해지지가 않고 아니 아이폰 메모에 그냥 그 핸드폰으로. 음성 인식해서 음. 열어 놓으면은 걔를 텍스트로 받아 적잖아요. 요새는 음. 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긴 하겠다. 음. 찾아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음.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음. 되게 막 편집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막 그래서 차로 이동할 때도 항상 노트북을 챙기거든요. 네네. 언제든 서서 혹시 모르니까. 네. 작업을 하거나 적용을 해봐야 돼서 네. 제가 일하는 모든 외장하드와 노트북을 항상 챙겨서 다니고 그러면 졸음 쉼터라도 들어가서 해봐야 어. 마음이 편하니까.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운전하면서 발상, 네. 망상, 저는 망상도 다 창작의 과정이라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 장점은 있는 거. 텍스트 언제 쳐? 저는 전화 포비아가 있거든요. 네. 아. 전화 통화를 잘 전화 통화를 못해요. 그 저랑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주 저희는 통화를 그래도 네네. 최근에 뭐 이 팟캐스트랑 아니면 준비하느라고 주변 뭐 일들로 통화를 네. 자주 했잖아요. 근데 어. 팟캐스트는 저한테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 아마 슬기님이 연락하는 건 그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생각해서 가지고 의욕이 더 앞섰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운전할 때 통화하는 건 조금 편해요. 음.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었으면 뭔가 업무 전화는 아니지만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배가 어떤 누가 며칠 전에 전화 왔었는데 못 받은 게 있어. 음. 그러면 저는 전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콜백을 음.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할 때 콜백을 되게 근데 자주 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어떤 거냐면 이거 되게 나쁜 걸 수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늘 주제를 적으면서 내가 왜 운전할 때 통화는 편하지라고 생각해 보면 운전을 핑계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봐. 지금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음, 음. 실제로 운전해 보니까 아 운전 중이라서 끊을 일은 뭐 딱히 없다. 뭐 급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막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음. 그런 거 아니면 딱히 막 운전 핑계를 댈 만한 그건 아니었다. 그래도 뭔가 운전을 핑계 대면 상대가 끊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음. 운전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그게 주는 어떤 이 통화는 언제든 내 의지대로 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구나. 어색하지 않게 아주 미안해지지 나이스하게. 않게 뭐 예. 그런 또 하나는 집에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평소에 맞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하게 되는데 뭐 맞아. 카톡은 매일 하더라도 음. 그냥 운전을 길게 해야 되면 그리고 특별한 뭐 꼭 들어야 되는 지금 너무 듣고 싶은 팟캐스트가 있는 게 음.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 한 번씩 집에 안부 음.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운전하면서는 진짜 전화 많이 하고 집에도 거의 매일 음, 그냥 '차에 탄다.'라는 신호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차 문 딱 닫으면 '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이러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산다는 게 저는 차를 사기 전에는 그걸 엄청 계산적으로 많이 따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고 또 기름값도 들고 주차비도 나가고 다 이거 이 헤비머신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인데 '왜 사람들은 이걸 탈까?' 이거에 음,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왜 이런 운전이란 행위를 좋아하고 꼭 그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내가 손해 보는 결정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차로 인하여 부모님 집에도 좀 더 많이 가고 음, 전화도 매일 드리고 한 것만으로도 '아 이게 숫자로만 따지는 가치가 아니구나. 운전이란 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물론 이게 정말 딱 냉정하게 내가 돈을 얼마 모을 거야. 그러려면 왜 차부터 없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 차에 들어가는 돈 적지 않은데 음. 차가 있어서 편해지는 게 너무 분명히 있고 저도 뭐 직업적으로 장비를 들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나 슬기님이 차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막 어디 앞에 가는데도 차를 타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서울 안에서 약속 있을 때는 차를 갖고 나간다는 생각을 지금도 음. 하지 않거든요. 음.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고 뭐 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날씨가 이거는 차를 꼭 가지고 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저는 여전히 걷는 거 좋아하고 버스, 지하철 타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달라진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저는 차 관련 에피소드 내지는 운전을 하게 된 다음에 제가 느꼈던 가장 뭔가 이런 그날 진짜
그랬어 이렇게 꼽는 장면이 대학 때 제일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한동안 서로 되게 못 모였었어요. 음. 그러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재작년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우리 한번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하자 그래서 셋이서 정말 7-8년 만에 그 우시는 거 아니죠? 네. 7-8년 만에 그 서울 밖에 하남에 어디 주차장이 넓은 카페가 있는데 아 네네. 그냥 제가 그때 양평 살 때기도 해서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그냥 각자 한 명씩 도착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뭐 그것도 오랜만에 좋았지만 그러고 헤어지려고 나왔는데 각자 차에 타서 시동 거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는 우리 셋은 맨날 몰려다니면서 맞아. 그랬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됐구나. 맞아, 맞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응, 각자 차로 시동을 걸고 들어가 하고 한 대씩 맞아, 빠지는데 맞아. 되게 짜릿해. 그게 40대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사실 운전한 지 10년 제 차가 있었던 지도 10년이 넘은 상태고 음. 근데 그날 되게 이상했거든요. 음. 그리고 그 단톡방에 나중에 집에 와서 나 니네 차 타고 가는데 좀 이상하더라. 음. 저는 언제 그런 적이 있냐면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을 했어요. 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추억 중에 하나가 이 외가 친척들이 한 6남매인데 음, 음, 이제 차 6대로 가족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 6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보통. 이번에 가족 모임에는 차 6대가 왔는데 그 6대의 드라이버가 다 엄마, 아빠, 큰엄마, 뭐 큰아빠, 외삼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 다 첫째 아들이 운전하거나 뭐 둘째 딸이 운전을 하거나. 음, 근데 우리가 여전히 뭐 6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음.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인데 네. 왜 20대 때 누가 뭐 엄마 차, 아빠 차 가지고 와서 같이 막 동해 여행 갔던 그런 거랑은 맞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약간 그런 묘한 기분이 감정 있죠.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운전자랑 뚜벅이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계속 운전을 한 이후의 이야기만 그건 어쩔 수 아니에요. 없어. 그게 변화니까. 우리 계속 뚜벅이 때와 운전자로서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신나는 건 신날 때는 이제 운전할 때 이제 그래서 신나고 있는 상황인 음, 거고 음, 근데 이제 저 마지막으로 음, 제 사고 이슈 음, 첫 사고 이슈 하나 공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어 제가 또 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 두 가지 상황 전부 다 제가 너무 뚜벅인 시절이 오래였었기 때문에 음, 났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뭐냐면 처음에 사고 날 뻔한 거는 제가 운전자 신호를 봐야 되는데 보행자 신호를 보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어디 해외에 가서 운전을 할 때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신호등 위치가 좀 예.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아 피곤하고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지?' 이 생각하다가 불 켜졌다 하고 밟았는데 보행자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음, 번 칠 뻔했어요. 어, 완전 한 달도 안 됐을 때. 운전한 지 음, 한 달도 안 됐을 때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별일이 없었고 음, 근데 음,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을 놀래키는 바람에 음. 제가 그때 GPT에다가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사진 촬영만으로도 신고가 되나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게 꼭 범죄자 컴퓨터 나중에 포렌식 하면 나오는 거. 왜냐면 저도 건너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밟았었던 것뿐인데 인제 이제 사고는 없었지만 혹시 뭔가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막 겁이 음, 갑자기 나 가지고 막 음, 검색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진짜 사고가 난 건데 그냥 접촉 사고였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 근데 뚜벅이일 때는 막 가다가 그냥 '어 아닌가 보다.' 하면은 휙 돌아서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아 이 골목인가 보다.' 하고 휙 돌아서 가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익숙한 길만 가려다가 그날따라 이제 뭔가 다른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다 하고 픽 틀다가 바로 접촉 사고가 나서 이제 100대 0으로 그때 초반이었죠, 그때도. 그때 한 달, 딱 운전한 지 한 달 됐을 때. 음. 그리고서는 무탈하게 2년 동안 잘 타고 있습니다. 저는 면허를 딴 지는 아무튼 오래됐고 20년 넘은 것 같고 차를 갖게 된 거는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사고를 한 번도 와, 낸 적이 없다가 네, 작년에 첫 접촉사, 그러니까 보험사를 부르고 이런 일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네, 그거는 누가 제 네, 뒤를 쳤는데 저는 그때 비슷한 걱정을 했던 건 제가 의도치 않게 서울역 앞에 교차로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네, 텐데 진짜 복잡하거든요. 네. 저 거의 맨날 가잖아요. 명동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 음, 직진 같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길인데 진짜 의도랑 상관없이 꼬리물기가 됐어요. 차가 저 음, 건너에서 막혀서. 음, 그래서 교차로에 제 차 엉덩이가 조금 나와 음. 있었는데 다른 차들이 빵빵 되긴 하지만 잘 네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뒤를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한테도 과실이 있겠다. 꼬리물기를 한 거니까 제가 어쨌거나 네네네. 그게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꼬리물기는 했지만 정지 중이었고 음, 다른 차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이 있고 더 큰 사고는 제가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는데 네네. 그러면 5톤 트럭이라는 걸 몰거든요. 음, 거의 덤프 음, 트럭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네. 트럭을 몰게 돼요. 그걸 이제 중차량 운전병이라고 음. 해요. 막 사람들 한 8명 앉아서 가는 그거 아니에요? 뒤에 8명 아니 더 어, 많이 타죠. 한 줄에 어, 8명도 타니까 열 몇 명씩 탈 아, 수 있는 그런 트럭인데 그걸 몰고 훈련장에 훈련을 받으러 가다가 훈련장도 어떤 음, 부대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부대에서 훈련장을 관리하고 음, 남의 부대 거죠. 그걸 빌려 쓰는 거죠. 이를테면 다 음, 국방부 거겠지만. 근데 제가 일병 때 그 음, 5톤 트럭을 몰고 다른 부대에서 운영하는 훈련소의 입구를 음. 밀 밀고 들어가서 그냥 정문을 없앤 적이 있어요. 그럼 되게 화려한 정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 뭐 보초도 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글씨도 써 있고 뭐 이런 네네. 무슨 부대 훈련장 네네네. 이런 게 써 있는 건데 그거랑 그 초소 건물을 제가 그냥 밀고 지나가서 무슨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냥 크게 돌아야 되는데 크게 돌지 않은 거지. 산 막 아, 이런 언덕과 산과 이런 데 있는 좌회전 길이었기 아, 때문에 크게 돌면 산을 올라탈 것만 같고 어, 그런 마음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고 네. 그랬는데 너무 바트게 돌면서 왼쪽에 왼쪽을 있는 다 긁어버린, 긁은 게 아니라 그냥 무너뜨렸지. 밀어버린. 예. 밀어버려 사람은 없었고 에, 다행히. 다행이다. 근데 이제 남의 부대 정문이고 근데 다행히 그 모든 부대에 수송부라는 게 있고 군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네네. 저희 수송부의 담당 간부가 되게 나이가 많은 연차가 음,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 수송부 담당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한참 후배였던 거야. 음, 그래서 뭐 사고 접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음. 우리가 다시 지어줄게. 어, 그렇게 돼서 제가 며칠간 제 고참들을 같은 차에 태우고 그 부대에 가서 그걸 다시 짓는 공사를 했거든요. 고참들은 계속 매일 욕하고 네. 욕 그게 들어야지 저한테 뭐 어떻게 사고 냈는데. 보통 군대에서도 그런 사고를 내면 영창을 가거든요. 네네. 뭐 차가 망가지고 어쨌거나 어, 재산이 문제가 된 거니까 근데 자산이 문제가 돼도 영창을 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냥 혼자 논두렁에서 차가 어, 뒤집어졌는데 영창 간 분이 있거든요. 헐. 아, 그렇구나. 자산을 쳐본 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다른 사례를 본 적은 네. 없는데 그냥 이렇게 눈두렁 전복 사고로도 영창을 간 그러니까 경우를 그거는 어떤 봐서 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자산의 손괴? 음, 음, 손괴도 병력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영창을 음. 보내는구나. 아무튼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고였고 그 이후로는 저는 운전을 군대에서 처음 했거든요. 음. 면허만 갖고 있었던 거라 사고 경험은 없죠. 저는 사고 경험이 없는 게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고 진짜 산만해서 운전을 하면서 사방의 차들의 상황을 음. 그냥 실시간으로 스캔하면서 가거든요. 네. 마치 제가 애초에 테슬라였던 것처럼 센서를 이렇게 인간 달아놓고 센서. 인간 센서. 사방을 다 보면서 운전을 해서 저 차는 지금 분명히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음. 저 차는 초보인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차고 이런 음. 걸 저는 실시간으로 다 접수를 해요. 음.
그래서 되게 피곤한 방식인 건데 그냥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음. 운전을 안 하고 길을 걸을 때도. 방어 운전. 그런 걸 음. 방어 운전이라고 음. 하는 걸 텐데 음. 그래서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던 것 네. 같고. 웬만하면 나대지 말자. 물론 운전할 때 나대는데 저는 운전하는 모습이 평소 저랑 가장 다른 모습이라고 보고 싶어요. 생각해요. 저 창문도 되게 자주 열었었는데 옛날엔 막 상향등도 엄청 잘 켜고 되게 거친 운전자였다가 와. 그거를 딱 끄는 사건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보통 주변에 그냥 친구들을 타거나 이럴 때는 차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엄마는 엄마니까 좀 편했나 봐. 응. 제주도에서 제주시 사거리에 그 카루텔 앞에 네네. 사거리였는데 거기서 어떤 차가 확 끼어들길래 응. 막 빵을 하면서 상향등을 켰거든요. 응. 근데 그 차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내리는 거야. 근데 진짜 무섭게 생긴 분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응.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건 어쨌건 그런 뭐 위협을 하면 위협을 하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든 응.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있고 그 사람이 열고 나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 내려 하는데 응. 와 이걸 엄마가 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응.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안 하는. 뭔가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한테 화를 내는 걸 그날 딱 어. 끊었거든요. 네. 그날 너무 충격적이어서. 물론 지금도 속으로 창문 안 열고 속으로 화는 엄청 내죠. 근데 진짜? 창문을 열거나 뭐 빵을 하거나 그러는 건 그날 많이 고쳤다. 저는 창문 연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저 의외로 운전하면서 화가 진짜 없어요. 근데 사실 정말. 창문을 여는 건 저는 그냥 남자고 응. 덩치도 작지 않고 응. 맞아. 외모도 다소 거칠어 보이고 맞아. 무표정하게 있으면 코수염 있어서. 코스염 있고 빡빡이고 이런 조건들이 그러니까는 제 주변에 이제 운전하는 여성 친구들 내지는 가족들이 항상 저한테 누나도록 하는 말이 창문 열거나 막 그러면 그것도 다 네가 맞아. 남자라 할 수 있는 일이고 맞아요. 그런 거다. 하면 안 돼. 아무튼 많이 응. 줄었고 한번 그런 딱 큰 사건이 있어야 고쳐지나 봐요. 맞아. 그 이후로 조금 착한 운전자가 되었다. 여기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외에도 너무 재미있는 주제들을 주아님이 많이 준비해 놓아 주셨어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운전이지만 다른 사이를 찾아서, 예를 들면 운전석과 보조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운전 얘기로 할 거 너무 많죠. 해외에서 운전해 본 기억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주제들을, 하위 주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각자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나는 이 어플을 자주 쓰고 이럴 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다음에 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얘기는 일단 슬기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주제고 그리고 역시 좋아했다. 그리고 저도 못한 얘기 많고 누구나 운전에 대한 에피소드는 있을 테니까 맞아요. 지금 저도 이거 제가 써온 것들 막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군대 문 밀어버린 것 같아요. 또 얘기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얘기할지 다음 예고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랜만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계속 시작할 때마다 처음에는 봄과 여름 사이로 운을 띄웠었는데 중간에 낮과 밤 사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정확한 제목은 고민해서 다음 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